반갑습니다. 심층기획 리포트. 오늘은 엠코 테크놀로지, 티커명 AMKR을 심층해부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 있죠. 이 전쟁의 최전선에는 엔비디아의 GPU나 TSMC의 초미세 공정 같은 아주 화려한 이름들이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눈에 띄는 무기만으로 결정되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보급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역할이 없다면 사실 최첨단 무기도 고철에 불과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엠코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거인입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모든 나라가 자국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거는 바로 지금, 왜 이 마무리 전문가가 AI 시대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는지 그 거시적인 배경부터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엠코가 어떻게 AI 붐의 숨은 파트너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둘째, 반도체 최종학교라는 별명처럼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엠코를 둘러싼 긍정론과 부정론, 즉 기회와 리스크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 붐의 숨은 파트너부터 시작하죠. 사실 엠코라는 이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이 이름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엠코의 CEO는 반도체 시장이 2030년이면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숫자가 단순히 시장이 커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이 우리 일상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양적으로만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도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칩을 요구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게 엠코인데, 이 1조 달러 시장은 엠코에게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거대한 성장의 파도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엠코를 향한 지금의 수요는 사실 여러 거대 트렌드가 만들어낸 하나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AI 혁명은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고성능 칩을 원하겠죠? 그러려면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필수가 됩니다. 둘째, 미중 갈등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공급망을 찾고 있는데 마침 엠코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니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5G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종류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바로 첨단 패키징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엠코로 모여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의 중심에서 엠코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엠코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반도체 최종학교라는 비유를 좀 써볼까 합니다. 엠코가 속한 산업을 전문 용어로는 OSAT, 우리말로는 외주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설계도에 따라 반도체 회로를 동그란 웨이퍼에 그려 넣으면 OSAT 업체, 즉 엠코가 이걸 가져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까만색 칩 형태로 완성시켜주는 거죠. 자, 최종 학교라는 비유로 엠코의 역할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TSMC 같은 곳에서 막 만들어진 둥근 웨이퍼는요, 아직은 제 기능을 못하는 원석이자 학생인 셈입니다. 이 학생들이 엠코라는 학교에 입학하면 첫 번째 수업으로 패키징을 받습니다. 웨이퍼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개별 칩으로 만들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해주고 또 전력을 공급하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 다음엔 아주 혹독한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바로 테스트 과정인데요. 여기서 기준 미달인 불량 칩들은 전부 걸러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우등생 칩들만이 비로소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라는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완성품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엠코가 바로 이 반도체의 마지막 교육과 졸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셈이죠. 그러면 이 최종 학교를 졸업한 칩들은 주로 어디로 갈까요? 최근 분기 매출 구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장 큰 비중은 통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와요.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면서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 뒤를 AI 서버와 PC가 포함된 컴퓨팅 부문이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S 기술 덕분에 자동차 쪽도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엠코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AI, 모바일, 미래차라는 21세기 핵심 성장 엔진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엠코를 둘러싼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과 또 우려 섞인 시각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 즉 강세론부터 보시죠. 이 강세론의 핵심 주장은 엠코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추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강세론의 심장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엠코가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첨단 패키징 공장에 쏟아붓는 금액인데요.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아시아에 집중됐던 후공정 생태계를 미국 본토로 가져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TSMC나 인텔이 애리조나에 파운드리를 짓는데 엠코가 바로 옆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이건 설계, 생산,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미국 내 반도체 행태계의 마징어 퍼즐 조각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엠코의 강세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미국 공급망의 리더라는 확고한 위치입니다. 애리조나 투자는 애플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대만이나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을 제공하는 셈이죠. 둘째, 강력한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모델 양쪽에 모두 핵심 패키징을 공급하면서 시장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췄습니다. 셋째,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선점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엠코는 이미 세계 최대의 자동차용 OSAT 기업이라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그 성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파이프라인입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꼭 필요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양산에 성공하면서 기술 경쟁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지금부터는 엠코가 마주한 잠재적 리스크, 즉 시장의 약세론이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론의 첫 번째 근거는 이 시장 점유율 차트가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OSAT 시장은 대만의 ASH라는 회사가 44.6%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꽉 잡고 있습니다. 엠코는 15.2%로 2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1위와의 격차가 거의 3배에 달하죠. 이게 단순히 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ASH의 저 규모의 경제는 엠코에게 끊임없는 가격이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첨단 기술 개발 경쟁에서도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JCAT 같은 후발주자들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자칫하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약세론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로이터 기사가 그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미중 갈등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AI 칩 생산을 중단하자 그 칩의 패키징을 담당하던 엠코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건 엠코의 사업이 글로벌 고객사,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종합적으로 엠코의 핵심 리스크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보셨듯이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ASEH와의 기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겠죠. 둘째, 지정학적 역풍입니다. 미국 내 투자가 강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중국 시장 사업이 위축되거나 미중 관계가 급변하면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주기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시장이 기대고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마지막으로 마진 압박 가능성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에 들어가는 700억 달러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막대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로 작용해서 단기적인 회사 수익성을 짓누르는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회와 리스크의 양면 속에서 엠코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제시한 2060년부터 2028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서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코의 미래 계획은 투자자들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할 명확한 이정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중반에 열릴 투자자의 날에서 회사의 새로운 장기 재무 목표가 공개될 텐데요. 여기서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27년 말까지는 일본 시설 최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대규모 투자 속에서도 회사가 수익성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바로 2027년 중반 애리조나 1단계 공장 완공과 2028년 초 양산 시작입니다. 이 70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이 계획대로 잘 굴러가는지가 확인되는 순간이고요. 엠코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엠코는 7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스스로를 미국 반도체 미래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승부수가 성공한다면 엠코는 지정학적 순풍을 등에 업고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치열한 경쟁과 재무적 부담이라는 험난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들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시대, 반도체의 화려한 주역들 뒤에서 묵묵히 완성을 책임지는 이 최종 학교에 베팅하는 것,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요? 오늘 살펴본 심층 기획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은 댓글로 남겨주세요.